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보기 좋은 나무 가지고 실습을 하려고요. 뭘 하느냐? 상처 치료. 이 잡목을 갖다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옛날에는 양초를, 이 상처가 생긴 자리에다가 촛농을 녹여가지고 또는 밀랍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발라가지고 일단 물이 들어가는 것을 차단을 했어요. 그때는 비닐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분재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전문적으로 나무 마데카솔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마데카솔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신교나리 뭐 이렇게 튜브로 짜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거. 근데 그게 보통 6개월 정도밖에는 안 가요. 햇볕 보면 이렇게 사가버리거든요. 그 옛날 사람들은 그 신교나리를 바르고 나서 그 위에다가 또 검정 비닐을 오려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분들도 있었어요. 좀 오래 가라고.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바쁜 사람들이 그 비닐이 언제 다 해서 손으로 바르고 그것도 붙여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카토파스타를 많이 씁니다. 이 나무를 들고 나온 것은 나무가 이 저를 닮아가지고 잘생기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이 나무를 소재 때부터 제가 키웠던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앞에 명품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난반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재 때부터 상처를 치료하지 않아서 몇십 년을 치료했는데도 잘 안 아물더라 그러는데 이건 지금 카토파스타를 1년이나 2년 정도 전에 바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손으로 살살 해보니까 여기 아직 점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열심히 아물어 가고 있는 중이고 이 상처는 이제 올 하여 지나면은 거의 아물게 되죠. 그러니까 소재 때부터 상처를 갖다가 치료했던 나무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완벽하게 아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아물어 주면은 이 나무는 지금 전체적으로 상처가 거의 없는 여기 뭐라 그럴까 여기 자연 상처 조금 하나 있는데 요거 빼놓고는 이것도 전혀 문제 삼을 것이 안 돼요. 심심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지금 뭐 있었는지 여기를 지금 했는데 카토파스타를 붙여놨는데 이때 카토파스타가 좋은 게 안 나와가지고 조금 뭐라 그럴까 질이 낮은 걸 썼던 것 같네요. 요게 그래서 지금 이 떨어지는 것이 꼭 뭐처럼 떨어지는 거니 그 석고보드 있죠. 이 석고보드 떨어지듯이 이렇게 떨어지는 좀 오래된서 그러는지 이것도 아마 자연 상처인데 벌레가 파고 들어갔던 자연 상처 같아요. 이걸 갖다가 아물려 놨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데 보시면은 이거 조그마한 상처 제가 다 카토파스타로 붙인다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다 아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물어져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손으로 다 떼거나 손으로 떼기 힘들면은 제가 즐겨 사용하는 강력 뭐라 그럴까 스테인리스 칫솔 그걸로 쓰면 돼요. 자, 이렇게 상처가 거의 없는 완벽한 작품으로 탈바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러한 연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가 아주 우리가 표준 모양목이다라고 그랬죠. 표준 모양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나무 틀에 아주 잘 맞게 성장한 나무죠. 자, 잠시 다른 나무를 가지고 또 장난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는 돌산에서 큰 것 같아요. 밑둥이 이렇게 특이하게 발달하는 나무는 돌산에서 큰 겁니다. 나이는 대략 한 50살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이 나무 역시 소재 때부터 제 손으로 키운 겁니다. 근데 이건 명품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보시기에 그러죠. 그러니까 명품이 되려고 그랬으면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네요. 일단 이 나무 두 개의 줄기가 큰 차이가 안 나죠. 단지 이것이 높고 이것이 낮을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1차로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위에는 뭐 다 똑같은데 나무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 위한 그런 방법이니까 일단은 그런 면을 보시고요. 이 보면은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흙을 몇 번이고 씻어서 분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이 안에 돌이 전라도 말로 찡겨 있습니다.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이렇게 돌이 보입니다. 근데 돌이 미학적으로 굉장히 멋있게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찡겨 있어요. 찡겨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무는 돌산에서 걷기 때문에 그랬는지 상처가 조금 더디 아무는 편입니다. 자, 지금 상처, 여기서 산채를 해가지고 여기서 자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20년이 넘게 경과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거의 상처가 3분의 2 정도 아물었고, 여기는 이제 아물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은, 이 상처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대개 여러분들은 이 카토파스타가 떨어지면은 여기에다가 상처, 이 카토파스타를 그냥 주물주물 해갖고 조물락조물락 해서 누글누글하게 만든 다음에 붙이는 그런 형태였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지가 않습니다. 이 상처도 제가 아주 상처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상처가 아문 이 자리가 한 5년 정도 경과를 하면은 여기가 죽어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원래 또 아무리 카토파스타를 붙여놔도 이것이 아물지가 않습니다. 단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받치는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이 없는 것도 결격 사유가 되긴 하는데 이 나무가 돌밭에서 아주 단단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타내려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금화 조각도죠. 금화 조각도 여기 보면은 9mm짜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이 카토파스타를 한번 떼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탄성이 남아있는 것 보니까 한 2년 정도 전에 이걸 갖다가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상처가 많이 아물지는 않았네요. 자, 보면은 이때 제가 상처를 어떤 식으로 치료했는가가 이게 한눈에 보입니다. 봐보세요. 저 가까이 보세요. 자, 단단한 나무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전혀 썩어 들어가지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문 것은 여기에서 영양분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서 나와 가지고 요리 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처를 덮어가는 거예요. 이 밑에서는 절대 아물러서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건드려 봤자 손해가 나는 부분이고 이제 이렇게 아물기 시작하는 부분을 갖다가 대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은 저렇게 상처가 생겨나면은 거기에다가 카토파스타를 갖다가 떨어지지 않게 꽉꽉 누르는 방법이었죠. 어떻게? 자, 이렇게 카토파스타가 있으면은요, 요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꽉꽉 눌러서 상처 치료 끝! 이거요? 100년이 가도 상처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상처를 갖다가 아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다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제가 몇 번 이렇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은 이 부분은 여기를 갖다가 깎아주는 거예요. 특히 날이니까 저는 숙달된 조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모슴은 애만치 연장을 써도 잘 안 다쳐요. 말이 씻든다고 또 잘못되고 다칠라. 근데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살아있는 부분이 나올 때까지 깎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갖다가 너무 자주 해버리면은 뭐 어떤 문제가 생겨나느냐. 열심히 성장한 것 도로 깎아내고 열심히 성장한 것 도로 깎아내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3년 정도에 한 번씩 요직거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왜 이 밑부분은 지금 안 깎아내느냐. 이 밑부분은 깎아내도 여기서 영양분이 내려와가지고 덮어가는데 여 밑에서 올라오지는 않아요. 요 밑부분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물기 시작한 부분만 살살 이런 식으로 깎아주는 거예요. 여기요, 봐보세요. 여기 금방 이 목질부 깎아내는데 여기는 이렇게 날을 써도 안 들어가죠. 이게 날을 써도 안 들어가는 이유는 이 잡목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보호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단단합니다. 이렇게 단단해요. 그러니까 이 보호막이 나와 있는 부분 위에는 되게 푸석푸석 해가지고 목질부가 다 썩어 있거든요. 그걸 다 긁어내면은 이 단단한 이 부분 보호막이 나와요. 보호막 있는 데까지 이걸 갖다가 긁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나무는 이제 예전에 다 긁어냈기 때문에 더 이상 썩어 내려가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 부분 이렇게 상처를 갖다가 도려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카토파스타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상처가 빨리 아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 바위에 돌밭에서 아주 마디게 큰 나무는 아무래도 이 상처 아무는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 가지 잘라내고 지금 카토파스타 바른 자리죠. 이런 부분은 지금 90% 정도는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여기는 긁어내지 않는 이유가 올해 정도 놔두다가 내년 요때쯤 되면은 이미 이제 다 상처가 완벽하게 치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를 갖다 긁어낼 필요를 못 느끼는 거고.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는 상처가 많이 아물었죠. 그러니까 같은 나무라도 이렇게 상처 아무는 속도는 달라요. 다른데 이번에는 이제 파내는 것은 이게 끌을 이용해서 파내고 이번에는 이 드레멜 조각기를 이용해서 이 상처 치료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 드레멜 조각기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때 아주 뭐 좋은 것 막 10몇만, 20만 원 가까이 되는 거 그거 구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만 원대에서 이 드레멜 조각기하고 간단한 부속 몇 개 들어있는 것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날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 날이 지금 제가 쓰던 건데 요게 지금 날만 제가 옥션에서 12,000원 주고 구입한 것 같아요. 이 날 하나 가지면은 제가 제 집 그 많은 나무를 치료하는데 1년 정도 1년 정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날을 갖다 갈아서 이것도 쓰거든요. 갈아서 쓰면은 2년 정도도 써요. 어쨌든 이 드레멜 조각기 날을 갖다가 여기를 누르시고 나서 이걸 하는데 요게 날이 빠지면 위험하니까 이런 벤치 등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살짝만 쥐어줘요. 그래 놓고 이제 코드를 꼽고 본격적으로 나무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다 넣었죠. 그래 놓고 이렇게 놓고 이걸 돌리면은 돌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되면은 이게 제일 처음부터 세게 되면은 깎여 나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살짝 힘주지 말고 이 무게에 의해서 깎아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살짝만 되면 돼요. 이렇게 깎아준 다음에 이걸 카토파스타를 붙여 주어야 이 상처 아무는 속도가 현저하게 빨라지는 거예요. 드레멜 조각기는 나중에 또 따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이 분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쓸모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저는 1년에 하나씩 쓰는 것 같아요. 이 카본 브러쉬라고 여기 이게 있는데 이걸 교체해서 쓴다고 해도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속편하게 그냥 하나씩 사서 쓰는데 이 상처 치료, 그 다음에 가위 날 가는데, 그 다음에 올해 왜 제가 연장을 좀 험하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장들이 녹슬어 가지고 아주 배기 싫어질 때 이때 한 번씩 이걸 쓰는데 제가 잠깐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잠깐 맛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날인데 요 날은 커터 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 있는데 요것이 굉장히 원래는 자르는 데 쓴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자르는데 잘 안 써요. 자를 것이 별로 없거든요. 뭐 이래 가지고 나무를 자른다라고 해서 나무가 잘 잘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봐보세요. 자, 지금 이건 자연 녹이 슬어 있는 건데 여기를 갖다 이렇게 살살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새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쪽만. 자, 이게 원래 면이었다라고 그러면은 요게 금방 갈아낸 부분이에요. 금방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가위 날도 갑니다. 가위 날도 오래돼가지고 많이 뭉툭해졌다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살짝 갈아주고, 이런데 모서리가 날카로우면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해가지고 저는 요 날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요 날하고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게 상처를 치료할 때 쓰는 요게 날인데, 이것도 제가 옥션에서 이 날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 판매하시는 분한테 분재 상처 치료용이다라고 거기다 써놔라고 그랬더니 써놨더라고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아주 유용하게 쓰는 날이 바로 요 날이에요. 그래서 요 날 이렇게 두 가지를 갖다가 많이 쓰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드레멜 조각기는 열받으면은 얘들이 동작을 멈춰버리거든요. 그리고 빨리 망가지니까 열받지 않게 적당히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나무 두 줄을 가지고 상처 치료가 완료된 나무, 그 다음에 상처 치료가 거의 되지 않은 부분, 여기였죠. 그 다음에 상처가 거의 치료되어 가는 부분, 이렇게 세 군데를 놓고 여러분한테 상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처를 치료하는 이유는 바로 완벽한 나무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겁나네요. 그리고 이걸 놔두면은 이게 밑으로 계속 타내려 가지고 나중에 결국 이 나무를 망가뜨리게 돼요. 물론 이 나무처럼 바위 위에서 성장한 나무, 바위 위나 또는 이 돌밭에서 성장한 나무들은 이 강하게 이런 식으로 보호막을 갖고 있으니까 괜찮지만은 요즘 속성으로 재배되는 재배목 같은 경우는 요게 별로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기는 해도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처를 갖다가 치료를 해줘야 애써서 키운 이 가지들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작품 완결성도 높여갈 수 있고요. 물론 저희 집에 한 10% 정도가 이렇게 자연에서 이 채취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 상처가 완벽하게 아무른 그런 나무들이 약 10% 정도 있는데, 사람마다 살성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상처가 나면은 오래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처가 나도 금방 아무는 사람이 있는데, 나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방법 동원해서 더 아름답고 건강한 분재와 함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술분재원 이재룡입니다. 감사합니다.